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다이아몬드 장미경입니다. 네, 오늘은 결단과 사업가의 자세라는 주제로 시스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알찬 시간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자영업 사업을 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의류 사업으로 운영하던 자영업자였고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때 정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밤에 내가 잠을 자도 내 쇼핑몰이 계속 매출이 일어나면서 난 정말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큰 꿈을 꾸고 사업을 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제 어린 나이 20대와 30대 초반에 그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었고요. 정말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진짜 성공자의 길, 자유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척 어렵구나라는 걸 느낄 때 비로소 아메이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아메이가 내 귀에 들리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이 결단이라는 것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사업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자, 결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결단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익숙치 않습니다. 지금 이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로 결단이라고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조금 낯설지만 뭔가 비장함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메이 사업을 정말 희망으로 빛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정말 벼랑 끝에서 한 줄기 동아줄을 잡았는데 그게 바로 아메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그 당시에는 뭔가를 포기하면서 마음을 먹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어린 아이가 있었거든요. 6개월 정도 된 아기죠, 아기. 예, 모유를 먹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하려면 저도 무언가 큰 결단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결단은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한다.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소 이런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너무 무서워. 나는 그렇게는 아메이사 못하겠어. 이러는 여성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저처럼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저의 결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6개월 된 아기가 있었고요. 아메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것도 뭐 취미나 내가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들을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하지 않으려면 저는 아미를 꼭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 본 거죠. 근데 저는 어린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단합니다. 이 아이를 4시간 거리에 있는 시댁에 내려보내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미를 최우선에 뒀고요. 그때 제가 포기한 것은 뭐였냐면요. 아이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간혹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 너무 사랑합니다. 아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 내가 뭔가를 집중해서 아메이의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아이와 함께하는 그 달콤한 평일의 시간을 포기한 겁니다. 주말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메이 사업 때문에 가족이 생이별을 하고 이렇게 간혹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을 했었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집중했던 것들이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마중물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정된 시간 24시간 동안에 내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나의 에너지도 한정적이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건지 이것을 그냥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24시간인데 나는 48시간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그런 것들은 결단이 조금 필요 없을 수도 있겠어요. 나는 남들보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력적인 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뭐뭐 때문에, 아이 때문에, 직장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또 혹은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뭐 연말이라서 지금은 내가 제일 바쁠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마음가짐은 결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대로 하면 결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데 너무 잘 된다 비즈니스가 지금 하고 있는 패턴이 시스템과 100% 정말 똑같고 난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승승장구하고 있고 내 목표대로 하고 있다 하신다면 그 방법이 맞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을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 마음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매일 열심히 하고 매일 시스템 속에 있다고 하지만 그 순간순간은요. 뭔가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뭔가 조금 아쉽거나 뭔가 좀 더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순간들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는 대로 하면 결단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변명 이유를 대면 결단이 아니다. 결단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Success is no excuse. 성공에는 변명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네. 오직 내가 목표가 확실하고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이 명확하다면 방법을 찾게 되지 더 이상 핑계를 찾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결단의 마지막은 끝까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또 차분차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이 먼저일까? 나의 성공, 경제적, 시간적인 자유가 먼저일까? 네,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체면, 자존심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너무 이 사업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컸기 때문에 전 제가 처음부터 진짜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너무 아메이 비전은 큰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메이라는 걸 얘기할 때 한 번은 단숨에 나 아메이 비즈니스 해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진짜로 이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가라는 것도 생각이 되어지지만 학습이 덜 되어서 그렇다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직장, 회식, 가족, 취미, 종교, 뭐 아이, 각종 모임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서 아메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메이 사업의 우선순위, 여러분에게 아메이 사업은 몇 순위에 있을까요? 네, 만약에 아메이 사업이 여러분들의 본업 앞에 있다면 내 생활의 최우선순위겠죠. 그죠? 바로 1순위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요, 본업 다음에, 본업도 너무 중요하니까, 뭐, 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 다음, 3순위.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내가 종교 활동도 하고, 여가 모임도 하고, 모든 모임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맨 마지막에 아메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아메이 사업이. 이것은 결단이 아니죠. 이 맨 마지막에 아메이가 우선순위에 밀리면 밀릴수록 뭔가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단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메이가 1순위, 2순위, 3순위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아메이가 내 본업보다도 먼저인 1순위일 때도 있어야죠, 반드시. 그리고 때로는 가족보다도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뭐 가족 모임이라던가 뭐 아이의 스케줄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도 아메이가 더 앞순위에 오는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취미보다는 앞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2, 3 순위에서 변경은 될 수 있지만 내가 항상 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아메이 사업의 결과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메이 사업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당신이 무언가를 얻으려면 다른 무언가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선순위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선순위를 정리할 때 이런 도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모든 업무는요. 시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시급한 일 어떤 걸까요? 네, 시급한 일은요.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은 1분면이라고 하는데 이 1분면에 해당되는 일은 바로 우리의 비즈니스나 아니면 우리와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면서 또 급한 일이죠. 그래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일인데요. 2분면에 있는 일은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 건강과 자기계발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일도 어쩌면 2분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바로 그렇게 당장 급한 일은 아닙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3분면에 있는 일은요. 각종 모임이나 경조사입니다. 그리고 4분면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 있으세요?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한 일을 혹시 시간에 쓰셨나요? TV 시청, 인터넷, SNS, 암행 사업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수다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4분면이라고 합니다. 이 헷갈리는 게 어떤 거냐면요. 1분면은요. 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분면과 3분면에 있는 일들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요것들이 항상 갈등 부분에 있다고 해요. 아, 2분면이 중요한데 중요한 일인 걸 알면서도 당장 시급한 일에 휘둘리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어디에 두느냐. 1분면이나 2분면에 둘 때가 맞는데 3분면에 자꾸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이 3분면을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일이냐면요.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중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게 한다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어떤 모임이라든가 뭐 결혼식이라든가 경조사라든가 조카 돌잔치가 있다든가 물론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친구의 생일 파티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연말이니까 얼마나 모임이 많습니까? 이런 일에 본인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것들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4분면은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 이 4분면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죠. 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라고 솔루션을 주셨냐면요. 4분면에 있는 시간들은 과감하게 타임테이블에서 버려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4분면에 있는 시간을 세이브하면요. 우리가 충분히 2분면, 3분면에 있는 일까지 어우르면서 다 시간 관리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은 시급한 일에 항상 밀린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내가 내 시간에 어떤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2분면에 있는 중요한 일, 1, 2분면에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이 3분면에 있는 일들이 항상 밀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통제하기 위해서,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여러분들 삶의 몇 분면에 놓고 계십니까? 적어도 1분면이나 2분면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 사업을 결단해서 몰입해서 이루어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지금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두 개의 비커에 담은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비커에는요. 넘쳤죠. 이제 넘치지 않게 담아야 되는 것이 과제였는데 여러분 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4가지의 내용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큰 자갈, 돌멩이고요. 두 번째는 중간 사이즈의 자갈이고요. 세 번째는 모래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마지막 하나는. 물? 네, 맞습니다. 눈치채신 분들 계시죠? 물입니다. 물. 이 4가지를 이 한 비커에 다 담으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실패하셨네요. 왜 실패했을까요? 크고 중요한 일이 아닌 모래를 먼저 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분면이나 4분면에 있는 일들로 우선순위를 먼저 채운 거죠. 그랬더니 저렇게 큰 일, 큰 돌멩이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오른쪽은요. 가장 먼저 제일 큰 돌멩이를 채우고요. 다음에 중간 사이즈의 돌멩이를 안으로 넣고요. 그 사이사이에 모래를 넣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넘치지 않고 이렇게 됐죠. 이 일화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선순위,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우화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일까?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잠깐 떠올려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단순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내 우선순위를 정해봐야지 이러면 또 끝나고 나면 하실 일이 많으시거든요. 언제 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 한번 여러분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저는 저에게 늘 지금 현재로서 아메이가 저는 1순위입니다. 우선순위 1순위이고요. 또 저는 지금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 중학교 입학을 하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막 겪기 시작하면서 오는 소통의 문제, 학업에 관한 문제, 뭐 양육을 하는 문제이죠. 주부이고 엄마이다 보니까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의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뭐 아주 중요한,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인데 저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머릿속에 삶의 우선순위로 떠오른 것이 5가지 이상이라면 사실상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더 중요한 것, 또 더 간절한 것, 또 더 이게 더 확실한 것들로 인해서 좀 추스려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첫 시작이다. 우리가 지금 결단을 얘기하고 있죠. 결단이라는 거, 내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인데요.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리고 그 결단에 행동이 따라야 되겠죠. 일단 시작하자라고 마음 먹는 거, 뭔가 해보자라고 행동으로서 마음 먹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결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은 1g보다 가벼울 수도 1톤보다 무거울 수도 있다. 그리고 일단 집에서 나오자. 직장 출근하듯이. 매일 직장을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 이후에 또 아메이로 다시 출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속이고 결단일 수가 있고요. 저희처럼 아메이를 저는 전업으로 시작을 했던 케이스라서 미팅이 없거나 약속이 없는 날은요. 정말 내가 아메이 사업을 스타트를 안 하고 시작되는 날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 많은 리더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메이 프라자로 그냥 출근을 했다. 라던가 아니면 무조건 오전 시간에 내가 약속을 잡아서 나를 집 밖에 나오게 했다. 라던가 이런 조언들을 많이 저도 처음에 들으면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리더님께서. 집에는 집 귀신이 있어가지고 집에 있으면 계속 너 나가면 춥지. 너 나가면 힘들 것 같지? 이렇게 저희들한테 속삭인대요. 자꾸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집 밖을 나와서 한번 나와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한번 행동해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성공의 시작은 포기 리스트부터 시작이다. 적당히 좋은 곳에 노를 할 줄 알아야 더 베스트를 얻을 수 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골프를 너무 좋아하던 취미 골프를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들었고요. 저는 주말 저녁에 TV를 보면서 맥주를 한잔하는 그 시간이 일주일에 나의 피로를 회복을 하면서 너무 내가 사랑하는 시간인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보드 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포기가 영원한 포기가 아니라는 것, 내가 좀 더 나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내가 좀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잠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슬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멋지고 결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이 이 에너지가 우리를 조금 더 성공자의 모습으로 이끌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 이런 강의를 듣고 나는 정말 미팅 안에서 조인돼서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녁에 가서 저도 모르게 TV를 틀고
그리고 뭐를 보냐면 아주 그냥 미국에서 하는 드라마 재밌는 거 있잖아요. 줄임말로 미드라고 하죠. 미드. 걔를 틀어서 새벽 1시, 2시까지 보고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좋았었거든요. 제가 SP를 거쳐 2SP, GP를 가면서 이렇게 막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가고 있고 도전하고 있을 텐데 3명의 파트너가 있고 안정적으로 1000만 점이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계획으로 이번에는 내가 여행도 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달 내가 원하던 수입이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아메이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제가 문득 새벽 1시에 TV를 딱 보고 있는 리모컨을 딱 들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너무 행복하고 편한데 우리 파트너들은 계속 15%인 거예요. 제가 그 TV 리모컨을 들고 있는 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사업을 빅비즈니스라고 하면서 나는 너무 선한 사업이고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성공할 거라고 하면서 나는 이 시간에 이걸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정말 깨달음이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자리에서 리모컨 버튼을 끄고요. 그 다음부터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을 하고 절대 TV를 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말 적당히 좋은 것, 정말 편안하고 이렇게 되면 나는 여행도 가고 내가 원하는 연말 보너스도 받고 했던 그 편안함을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 파트너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리모컨을 껐다고 성장한 것은 아니었겠죠. 리더의 마음이 바뀌고 파트너들과 좀 더 마음을 밀착해서 제가 시스템에 좀 더 조인되어서 뭔가를 더 하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다 함께 이뤄내는 성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TV를 보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TV도 없습니다. 그 집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사를 갔거든요. 그때부터 거실에 TV를 없앴습니다. 네. 우리는 왜 행동하지 못할까요?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아메사업이 너무 좋은 것도 알겠고 나는 너무 가슴이 설레고 너무 이 사업을 잘하고 싶은데 선뜻 나의 한 발을 떼는 행동,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 차트가 좀 먼저 나왔네요. 살짝 지우고. 네. 행동하지 못하는 2가지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요. 일단 두려움입니다. 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은요. 모든 성공자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허상이다 라고 얘기했죠.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쩌면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부족,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것들을 많이 두려워하시냐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메이가 너무 괜찮은 일인데 남들이 봤을 때 아메이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많은 두려움 때문에 당장 시작하는 거, 뭔가 내가 행동하는 거, 좀 더 용기를 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처음 가는 길, 해보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이제 한 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처음 하는 겁니다. 도로에 나와서. 여러분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내가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하더라도요. 나 안 무서워. 잘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초보인지 다 압니다. 의자를 바짝 세우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뭐 한 30분 운전하고 나면 팔과 어깨가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것이 바로 긴장감과 두려움이죠. 해보지 않은, 익숙치 않은 일에는 반드시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두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행동해보는 건 거죠. 왜요? 두려움은 허상이니까. 내가 굉장히 단단한 벽이라고 생각하고 쳤어요. 손이 진짜 아플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벽은 그냥 창호지 같은 벽처럼 생긴 창호지였다는 거죠. 쉽게 뚫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해보면 그 두려움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요. 너무 완벽하게 잘하고 싶은 것 때문에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완벽해야지. 이거는 뭐 개인적인 성격 유형상 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너무 잘하고 싶고 목표가 너무 높고 내가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되면 선뜻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공부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예로 이런 거죠. 오늘 이분에게 설명해드릴 어떤 PPT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 이러면 다음 만날 때 이건 얘기해줘야지.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자꾸 저의 비즈니스가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조금씩 떨어져서 충분히 아메이 비즈니스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 명단 중에서는요. 당연히 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명단 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 중에서는 여러분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올바르게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뜻 행동하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100% 준비된 것보다는요. 나는 항상 80%일 때 만족해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한 80점 정도 되면은 잘했다라고 저한테 칭찬을 해주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엉덩이가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굉장히 뭔가가 두렵고 내가 뭔가 시작할 때 마음먹기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것이 너무 조금 주저주저하고 두려운데 이 두려움은 도대체 뭘 지키고 싶어서 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걸까? 내 마음은 뭐로부터 나의 어떤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일까? 예, 그런데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 어떤 마음, 그 상황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내가 용기를 내서 이 비즈니스를 해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성공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것보다 훨씬 이것이 중요한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에 관련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 마음과 내 마음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마음들에도 순서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붙여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의식의 지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식 수준들을요. 이렇게 룩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룩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정구 있죠. 정구의 밝기가 다 다르잖아요. 빛의 밝기에 따라서 이렇게 의식의 밝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200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200을 중심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룩스가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보고요. 200을 기점으로 아래로 내려올수록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200이 바로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의 의식 수준은 바로 용기입니다.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의 존재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한번 용기 내보는 것. 그렇게 해야지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 용기가 바로 긍정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옆에 지금 작은 글씨로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용기, 긍정, 그 다음 행동은 힘을 주는 이라고 되어져 있죠. 난 정말 못하는 게 없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난 잘할 수 있어. 무엇은 하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또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우리는 이 긍정 에너지를 전파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눈으로 빠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250 중용 신뢰, 310 자발성 낙각. 이 자발성은 자영사업가인 우리 ABO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의 룩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리더님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스폰서님들, 우리 그룹의 리더님들 정말 포용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김종규 사장님께서는 리더는 바다가 돼야 된다. 받아주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룩스 350 포용. 더 넘어서 이성, 사랑, 기쁨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바로 긍정 에너지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에너지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200 바로 아래에 있는 175 루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죠. 그 친구를 만나고 왔더니 내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요, 나보다요 공부도 못하고요, 남자친구한테 인기도 없었거든요. 이거요, 자존감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과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것은요, 부정에너지입니다. 아까 우리 그런 체면, 자존심, 그것이 우선될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자유로운 삶이 우선될 것이냐. 차트에서 잠깐 나왔었죠. 네, 자존심은 긍정에너지 아니라는 거. 자존심보다는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용기를 가지시는 마음으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결단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알아가야 되고 해야 될까요? 우리 현재 삶으로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아미 성공자의 삶, 자유로운 삶을 가기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행동과 결단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 에너지는요, 내가 스스로 혼자서 하는 것보다 이런 학습을 통해서 알고 행할 때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밥버거의 성공의 3가지 공식이라고 하네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 네, 즉시 출발하라. 성공자는 빠른 결단을 한다. 꾸준히 하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늘 시스템 미팅을 통해서 듣는 얘기들이죠. 네, 아메이 사업은 내가 본 크기만큼 다가오고 크기만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마인드로 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유로운 삶, 진짜로 프리덤의 삶을 원하고 또 나를 통해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전해진 사람들이 또 함께 더불어 그런 삶을 원한다고 하시면 우리는 좀 더 큰 결단과 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결단을 돕는 3가지 도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결단을 위한 출발선이고요. 목적의식 없이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목적의식을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 바로 꿈입니다. 시스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늘 꿈을 배우고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일,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꿈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동기부여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회피 동기와 접근 동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동기는 짧은 시간의 결과를 내는 데는 굉장히 이로울 수 있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는 우리가 뭐 3개월, 1년 만에 결과가 나진 않잖아요. 물론 3개월, 1년 만에 결과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중기 목표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상을 도전하시려면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려면 굉장히 긍정적인 동기가 필요하다. 배웠을 때 좋은 것, 내가 이것을 이뤘을 때, 성취했을 때 행복하고 기쁜 것, 이런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배웠습니다. 자, 2번째는요. 쓰는 것, 적는 것. 결단을 시각화해 놓으면 잃어버릴 일이 없으며 적어둔 것을 매일 보면서 2, 3일에 한 번씩 늘 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도 적으시고요. 핸드폰에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보물지도로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곳에 놓고 항상 보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결단을 돕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3번째는요.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본인들을 너무 믿지 마시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타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좀 쉬운 말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혼자서 마음속으로 난 결심했어 라고 조용히 혼자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그냥 또 조용히 그 마음이 불꽃이 사그라들면 내가 언제 결단했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죠. 이럴 때는요. 스폰서님과 상의하고요. 또 함께 결단도 한번 세워보고요. 또 여러분 이런 결단하실 자리가 있으면 한번 선포도 해보시고요. 외쳐보시고요.
공모지도 발표도 많이 해보시고요. 팀 목표도 외쳐보시고요. 이렇게 선포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미팅들 중에 마지막에 자 오늘 결단하신 분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비즈니스에 반드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혼자서 조용히 결단하시는데 내가 매번 이 결단이 자꾸 3일이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면 리셋된다 이러시면요. 주변 타인의 도움도 조금 받아보시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까요? 결단의 증거로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개러 5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실천해야 되는 아메이 사업가들의 행동 요령이죠. 이것이 뭐 대단히 어려운 것이거나 혈서를 쓸 만큼 내가 진짜 막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포기할 만큼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하면 저도 이 사업을 시작 못했을 텐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내 마음가짐 하나 바꿔먹는 걸로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제일 먼저 매일 책 읽기 15분. 네, 책은 한 작가의 최소 10년에서 30년의 노하우를 우리가 1시간에서 3시간 동안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그 30년의 노하우를 내가 3시간 동안 내 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성공자가 되진 않았지만 성공자의 모든 분들은 책을 읽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스템에서 권장하는 책을 먼저 읽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CD 음원을 매일 1개 이상 듣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정기적인 미팅 참석, 일정표 있는 미팅에 모두 참석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제품 100% 애용, 소비자 관리 하시는 건 거죠. 다섯 번째는 월 15회 이상 사업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업 설명을 할 때 이 사업의 오해도 깨지고 진짜 매니아도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거든요. 나는 제품을 너무 디테일을 잘해. 그런데 사업 설명이 부족해. 이래도 앞으로 전진하기가 쉽지 않고요. 나는 사업 설명은 열심히 하지만 소비자를 잘 못 만들어. 이렇게 해도요. 앞으로 전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자동차 양쪽 바퀴라고 생각하시고 균형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모두 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미팅입니다. 미팅 참석이죠. 미팅을 그냥 듣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밖에 미팅을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무척 안타까운데요. 이 줌으로 미팅을 할 때 저도 때로는 이동을 하면서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미팅에 몰입하거나 집중하는 게 조금 적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미팅은 진짜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몰입하고 집중하실 때 진짜 여러분들께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다 하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또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듣는 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듣는 똑같은 얘기인데 어느 날은요, 새로운 것이 들리고요. 어느 날은 똑같은 얘기지만 그 똑같은 내용 속에서도 뭔가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팅은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초기 사업자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가 있고 내가 지금도 결단하고 있는 리더라면 미팅은 몰입해서 지금도 겸손히 필기하면서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자세에 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세,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사업입니다. 네, 이건 그리고 그 누구의 사업도 아닌 바로 내 사업입니다. 내가 내 사업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어떤 자세로 이 비즈니스에 임해야 될지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메이 사업은 1인 기업가죠. 네, 내가 오너이고 내가 내 사업을 대표하는 대표입니다. 1인 기업가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예,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뭐 외적 자세, 내적 자세. 먼저 외적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관리입니다. 사업가다운 복장. 예, 어떤 걸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이 사업을 빅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내 인생을 바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레이닝복을 입고 누구를 만나서 이 비즈니스를 전한다. 글쎄요. 어떨까요? 반대로 생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나에게 누군가가 아메이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 네, 트레이닝복에 그냥 편한 운동화를 신고 사업을 전하러 온 분과 정말 정장을 갖춰 입고 깨끗한 구두에 뭔가 비즈니스적인 모습을 갖추고 오신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더 신뢰가 높아질까요? 여러분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가다운 복장, 그리고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인상의 많은 부분은 바로 헤어가 좌우한다라고 하죠. 여성분들 메이크업 중요합니다.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예의입니다. 요즘은 남성분들도 가벼운 메이크업으로 말끔하고 깔끔해 보이는, 단정해 보이는 피부 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것, 그 다음에 눈썹을 정리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이미지 관리, 사업가다운 자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두, 그리고 너무 중요하죠. 사용하는 언어. 예.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또는 동네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언어가 있습니다. 말 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말을 하는 어떤 스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가끔은 너무 많은 정보를 너무 많이 한꺼번에 전하다 보니까 그분의 얘기를 미처 다 듣지 못하고 내 얘기를 막 쏟아내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여기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가끔 너무 이렇게 잘못된 정보라던가 인터넷에 도는 저는 요즘에 마음카페에서 이런 말들이 있던데요 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어디서부터 예를 다듬으면서 이분에게 정보를 줘야 될까 감당이 되지 않는 아주 그냥 지식이 많은 마음카페에서의 잘못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듣다가 계속 그런데요. 그러나 이렇게 말을 계속 자르다 보면요. 예, 그것도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그러나라는 표현보다 그런데라는 표현보다는 그리고라는 표현을 쓰시면 훨씬 더 매끄럽고 부드러운 대화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 비록 잘못된 정보를 저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이 정보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정보가 물론 옳지만 계속 당신이 틀렸어요 지적만 하게 되면 그분은 귀를 닫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라고 덧붙이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한다면 좀 더 멋있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좀 더 세련되게 하는 리더님들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런 자세는요. 내가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아메이 비즈니스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앞서서 지금 중복되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결국 내가 이 비즈니스의 가치와 비전을 어디서 얼마만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결정되겠죠. 사업가의 마인드, 내 사업이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사업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는 일이므로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소중한 나의 사업을 명심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비즈니스입니까? 배우자의 비즈니스이라고 서로 잘 될 때는 내 탓이고 잘 안 될 때는 배우자 탓이라고 하면 비즈니스를 오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폰서의 사업입니까? 파트너의 사업입니까? 아니죠. 이 비즈니스는 오로지 나의 비즈니스입니다. 스폰서님이 미팅장에 나오시면 내가 미팅장에 나오고 파트너가 미팅장에 나오면 마지못해서 내가 미팅장에 나오고 이것은 진정한 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죠. 자, 두 번째, 기꺼이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 책, CD, 이코노미스트, 신제품 및 프로모션 제품 구입, 복장이나 헤어, 그다음 또 우리 많은 프로모션과 제품들을 통해서 나의 건강관리나 외모관리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투자라면 내가 기꺼이 이것을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에 있는 다른 어떤 비즈니스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은 투자라기보다는요. 약간의 비용 정도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밖에서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2년째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큰 자본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것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아메이비스는 그렇지 않죠. 100%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시스템에 어떻게 조인돼서 얼마만큼 행동하냐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비즈니스. 네, 세 번째, 스스로 감정 통제를 하고 스스로 동기부여한다. 네, 셀프 모티베이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감정이 표정, 말, 행동이 그대로 나타난다면 신뢰감을 상실할 수도 있겠죠.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막 친절하게 하다가 어느 날은 전화를 받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한다거나, 물론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네, 이것은 정말 리더로서, 사업가로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에 따라 복장, 메이크업이 달라지면 안 된다. 어느 날은 비즈니스 복장을 하고 어느 날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운동화를 입고, 혹은 여름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슬리퍼를 신고 이런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내가 먼저 동기부여자,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타인에게도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고 누군가를 후원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일관성, 항상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각종 미팅에 100%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사업가다운 마인드고 모습이다. 다섯 번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동한다입니다. 스스로의 자기관리, 시간관리를 통해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만약에 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세요 이러면 진짜 대단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거나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해내지 못할 텐데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이라는 이름 하에 끊임없이 교육받고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 시스템에 조인되어져 있다 그러면 늘 이런 자극적인 어떤 미팅,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이드라인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가의 마인드를 배워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만족지연의 법칙이 필요하다. 휴가, 각종 모임, 취미활동 등은 잠시 뒤로 미뤄둔다. 우선순위 정하기,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성공자들의 자세에는 또 이렇게 네 가지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열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 당당한 자세, 배우는 자세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있죠. 그래서 배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도 마지막 자세인데 그것은 왜 그런가 봤더니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거다?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네, 생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 겸손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더 이상 겸손을 잃어버리면 나 다 아는데 뭐, 나 이제 저거 많이 들었는데 내가 저거 강의도 하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배움에 대한 자세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네, 배움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아메이 비즈니스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어떤 자세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자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리더님들, 우리의 팀 리더님들, 우리의 스폰서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비즈니스 성공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진짜 겸손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아메이에서 성공자는요, 바깥의 어떤 성공자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라이프 스타일과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도 실제로 옆에서 뵈면요, 너무 겸손하세요. 그리고 늘 이 자리에서 제일 1번으로 일렬에서 적으시고 배우시고 미팅을 제일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멘토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너무 뿌듯하고 안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정적인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게 막 큰 소리, 목소리가 크고 많이 외치고 이것만이 열정적인 자세일까요? 이 그릿이라는 책에서는요, 당신에게 그릿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성공한 많은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뜨거운 열정보다는 지속성, 꾸준히 할 수 있는 인내, 이것이 바로 성공의 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정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다이아몬드 될 거예요. 저 이번 달에 SP 갈 거예요. 스폰서님 너무 사랑해요. 아멘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외치던 어떤 분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미팅장에서 안 보이세요.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 그래서 그렇게 외치고 열정적이고 정말 뭔가를 해내실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요. 진짜 열정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앞에 나가서 결단하는 거 주저주저 하고요. 저는 항상 부족했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스폰서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늘 미팅 자리를 지키시고 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시스템 안에서 상담하시고 하는 분들. 네,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나갈 때 그것이 진짜 열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긍정적인 자세 보겠습니다. 이 긍정적인 자세는요, 우리 이 싱킹빅에서 너무 많이 배우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운전을 해서 가다가 사고가 나서 오른쪽 라이트에 불이 꺼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오늘 사고가 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운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라이트가 살아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오른쪽 왼쪽이 다 깨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내가 안 다쳤으니 차가 굴러가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안 다쳤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절대 긍정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자세가 정말 성공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당당한 자세, 이것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당당한 자세를 처음 초기,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초기 사업 때 내가 너무 자신감은 없는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아메이를 얘기할 때 용기가 처음에 저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당당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잘난 척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게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친한 친구들에게 가서 너 애기한테 그런 거 먹이면 안 돼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죠. 너의 아이들에게 왜 그런 걸 먹여? 라고 하거나 엄마가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 엄청 상처를 주고 다녔던 거예요. 그것이 당당한 자세인 줄 알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면서 배움에서 오는 어떤 당당한 자세죠. 이 당당한 자세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상대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주고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지로 아메이를 멋지게 전해주고 오는 이 여유, 인심에서 오는 당당함 이것이 아닐까요? 저희는 기승전 모든 결론은 뭐죠? 아메이잖아요. 요즘은 코로나를 얘기하다도 건강으로 끝나고 그리고 결국은 추가 수입으로 끝나고 그러면 또 결국은 아메이로 끝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배우는 자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배우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다. 늘 겸손히 배우시는 우리의 스폰서님들, 우리 업라인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도 오늘 또 이렇게 겸손히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직장인이고 자영업자이고 한 번도 비즈니스로서의 사업가의 자세를 들어보거나 공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는 저의 어떤 내적인 모습, 그 다음에 외적인 모습 이런 걸 바꾸려고 사뭇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메이 사업에서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아메이 비즈니스가 원하는 성공자의 모습으로 깎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깎일 부분은 깎이고 채워야 될 부분은 채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비록 동그란 사람일지라도 비록 내가 네모인 사람일지라도 내가 다이아몬드 모습일지라도 아메이 성공자가 원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시스템 안에서 배운다라고 하시면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조심해야 될 상황들 빠르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얘기는 하지 않는다. 네. 차에 동승할 때 이성 간에는 옆자리에 앉지 않는다. 뒷좌석에 앉는 거 예의고요.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다. 만약에 금전거래 한 게 있다면 빨리 갚으십시오. 그리고 제품 거래도 금전거래와 같습니다. 스폰서님께 제품을 빌린 게 있다면 얼른 빨리 갚으시면 됩니다. 현재 하는 일과 아미를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 크로스라인 하지 않는다입니다. 형제 레그 간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남 탓을 하지 않는다. 회사나 시스템, 특히 스폰서 탓을 하지 않는다인 겁니다. 김종민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많은 팀들이, 그룹들이 우리 싱킹보다 굉장히 더 액티브하게 초기에 비즈니스를 하던 그룹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늘 아메이 본사에 크레임을 걸고 불평불만을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김종규 사장님은요, 이유가 있겠지. 나보다 훨씬 더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잘해야 되고 늘 고심하는 아메이 본사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탓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싱킹빅이 이렇게 지금 한국 아메이에 큰 획을 긋고 아주 튼튼하고 시스템이 강한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탓하지 않는다라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전하고자 하는 제 내용이 다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더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임하면서 저도 저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즐겁게 사업하는 사업자 되겠고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